서울의 추운 겨울밤, 김지은은 자신의 고급 세단을 몰고 강남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진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차를 세우고 다가가 소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성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소아는 영양실조와 추위로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지은의 도움으로 회복되었다. 지은은 성공한 IT 기업 CEO로 35세의 나이에 이미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였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파트너인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32세의 화가로 지은과 7년째 동거 중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비밀스럽게 유지되었지만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왔다. 지은이 소아를 집으로 데려오자 민지의 눈빛이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노숙자 소녀를 데려오다니 민지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은은 설명하려 했지만 민지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소아는 25세의 젊은 여성으로 가족의 배신과 사회의 냉대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상태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소아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지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지은의 자비심을 이해하려 했지만 소아의 존재가 그들의 관계를 위협한다고 느꼈다. 왜 그녀를 데려온 거야? 단순한 동정심인가?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그냥. 도울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소아가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세 사람의 삶이 얽히기 시작했다. 민지는 소아를 경계하며 지은을 관찰했다. 지은은 소아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소아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학을 중퇴한 후 직장을 잃어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빛났다. 지은은 소아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민지는 이를 지켜보며 불안해졌다. 지은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 민지가 속삭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가족들에게도 숨겨진 비밀이었다. 지은의 부모는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종종 압력을 가했다. 소아의 등장으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소아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지가 들어왔다. 너희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지? 민지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소아에 대한 호감이 싹트고 있었다. 소아도 지은의 따뜻함에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도움에서 벗어나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해갔다. 민지는 지은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내보내. 아니면 나랑 끝이야. 하지만 지은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아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지만 자신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눈치챘다. 저 때문에. 죄송해요. 소아가 속삭였다. 지은은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끼고 더 강하게 압박했다. 우리는 7년을 함께했어. 그런데 이 낯선 여자 때문에 민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도덕적 딜레마가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아가 일어나 보니 지은과 민지가 대치하고 있었다. 선택해, 지은아. 그녀나 나, 민지가 얼터메이텀을 던졌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진실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소아는 이 장면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도 한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다. 이 집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민지야,
들어봐 이라고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문을 나서려 했다. 이 순간 지은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지은의 말은 민지를 멈추게 했다. 민지야, 소아는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고 있어. 지은의 고백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은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7년 만에?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아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느꼈지만 지은의 따뜻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소아를 보면 내 어린 시절이 떠올라. 나도 버림받았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녀의 강함, 그 안에 숨긴 취약함이 나를 사로잡아. 민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나한테는? 나한테는 그런 감정이 없어.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뿌리째 흔들었다. 소아는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지만 지은이 그녀를 붙잡았다. 소아야, 가지마. 소아의 마음도 복잡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감사했지만 민지의 고통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 저 때문에 당신들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유소아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을 줘. 민지가 던진 말이었다. 지은은 홀로 남아 소아와 마주 앉았다.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재산을 빼앗고 나를 버렸어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지만 돈이 없어 포기했죠. 거리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을 믿기 힘들어졌어요. 소아의 이야기는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은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나를 외면했지. 그래서 성공해야 했어?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빈자리가 있어. 이 대화는 그들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었다. 다음 날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의 스튜디오로 찾아갔다. 민지는 그림을 그리며 울고 있었다. 지은아, 우리 사회에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족들이 알면? 친구들이. 민지가 물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은 동성애를 여전히 비난했다. 지은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면 문제가 될 터였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려 했지만 민지는 밀어냈다. 소아 때문에. 그녀가 나보다 나아. 민지의 질투는 점점 커졌다. 지은은 설명하려 했지만 민지는 듣지 않았다. 너는 항상 강한 척하지만 약한 사람을 보면 약해져. 그게 내 약점이야. 민지의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아와 다시 마주쳤다. 소아는 청소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 씨는요? 소아가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화가 났어. 이 순간 지은은 소아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소아도 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했다. 저는 당신처럼 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아의 자책은 지은을 더 끌어당겼다. 민지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은이 노숙자 소녀를 데려왔어. 이제 그녀에게 끌린댈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가능해? 너희 관계는 친구들의 반응은 사회의 편견을 반영했다. 민지는 더 외로워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은은 소아를 데리고 카페로 갔다. 하지만 민지가 도착하자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소아 씨도 여기 왜?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대치로 이어졌다. 민지는 소아에게 직접 물었다. 지은 씨에게 뭐 하는 거야?
소아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도와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너도 그녀에게 끌리지. 민지의 추궁은 소아를 흔들었다. 지은은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결국 민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지은은 소아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밤, 지은과 소아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민지 씨를 사랑하세요? 소아가 물었다. 지은은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모르겠어. 이 고백은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민지는 홀로 호텔에 머물며 고민했다. 그녀는 지은의 부모에게 연락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나는 지은을 잃을 수 없어. 민지의 결정은 반격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아를 내보내. 아니면 내가 나갈게. 민지의 얼터메이텀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은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의 귀환은 집안을 다시 긴장으로 채웠다. 지은은 소아를 보며 망설였지만 민지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민지야, 소아는 갈 곳이 없어. 조금만 더. 지은의 말은 민지를 더 화나게 했다. 그럼 나한테는? 나한테 갈 곳이 없으면 민지가 소리쳤다. 소아는 이 싸움을 보며 자신의 존재가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제가 갈게요. 소아의 말에 지은이 붙잡았다. 안 돼, 너는 여기 있어. 이 순간, 민지는 지은의 선택을 느꼈다. 좋아, 그럼 내가 나가. 민지가 문을 열고 나서려 하자 지은이 울면서 말했다. 기다려, 민지야. 우리 이야기하자.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는 곧 논쟁으로 변했다. 민지는 지은의 변심을 비난했다. 너는 항상 약한 사람을 구하려 해.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야. 지은은 반박했다. 소아를 구하는 건 내 과거를 구하는 거야? 너도 알잖아. 소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들의 관계를 존중해요. 소아가 말했다. 민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존중. 너 때문에 깨지는 관계를. 이 말은 소아를 상처 주었다. 지은은 민지를 탓했다. 민지야, 왜 그렇게 잔인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리니까. 이 대치 속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성공한 CEO로서 사회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독신 생활을 의심하고 있었고, 만약 동성애가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소아의 존재는 그 위험을 더 키웠다. 민지는 지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내 부모님께 말할까?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민지의 위협은 지은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하지마, 그건. 지은이 중얼거렸다. 소아는 이 상황을 보며 자신의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제가 사라질게요. 하지만 지은은 소아를 놓지 않았다. 소아야, 너는 내게 필요해. 이 말은 민지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결국 집을 나갔다. 그녀는 친구의 집으로 가서 울었다. 지은이 날 버렸어. 친구는 위로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힘들지. 한국의 보수적 문화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다. 지은은 소아와 둘이 남아 그들의 감정을 탐색했다. 소아야, 나랑 함께 할래? 지은의 제안은 소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민지 씨가 소아가 주저했다. 지은은 민지는 이해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며칠 후, 민지는 지은의 회사로 찾아왔다. 우리 끝내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왜? 민지는 너는 이미 선택했어 라고 대답했다.
이 이별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소아는 지은을 위로했지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죄책감이 커졌다. 제가 원인이에요. 소아가 말했다. 지은은 잔이야. 내 선택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왜 결혼 안 해? 좋은 남자 소개할까? 어머니의 말은 지은을 괴롭혔다. 소아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지만 어머니는 눈치챘다. 이 여자는 누구야?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심은 커졌다. 소아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저는 당신에게 집만 돼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부정했다. 너는 내 빚이야. 이 감정은 그들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지만 외부 압력은 점점 세졌다. 민지는 홀로 자신의 예술에 몰두했다. 그녀는 지은을 그리며 슬픔을 표현했다. 하지만 복수심이 싹텄다. 지은이 행복해지게 두지 않을 거야. 민지의 마음은 어두워졌다. 지은과 소아는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우리 미래는 어때? 지은이 물었다. 소아는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CEO가 여자와 동거한다던데 동료들의 속삭임은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소아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독립해야 해요. 소아의 결정은 지은을 아프게 했지만 존중했다. 민지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지은 씨에 대해 말할 게 있어요. 이 배신은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민지의 전화는 지은의 어머니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은이가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네, 저랑 7년을 함께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여자 때문에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다. 곧 어머니는 지은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게 사실이야? 너 동성애자야? 어머니의 질문은 지은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소아는 옆방에서 듣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야. 어머니는 분노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사회가 어떻게 볼지 알아.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은 이런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아를 발견하고 더 화를 냈다. 이 여자가 그 여자야? 노숙자 출신이라고. 어머니의 모욕은 소아를 상처 주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막았다. 엄마, 그만해. 어머니는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갔다. 이 사건은 지은의 삶을 뒤집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소아는 지은을 간호하며 제가 떠날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 라고 답했다. 민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지? 민지는 울면서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사회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아버지도 연락 왔다. 내 어머니가 말했어?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아버지의 말은 지은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소아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미술학원을 등록했다. 저도 강해질게요. 소아의 노력은 지은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은 상처로 남았다.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왜 엄마에게 말했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질투 때문에. 미안해. 이 만남은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우리 끝났어. 지은의 말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소아와 지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의 시선이 그들을 괴롭혔다. 지은의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CEO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 지은은 변호했지만 압력은 컸다.
소아는 지은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했다. 이 사랑은 그들의 강함을 시험했다. 민지는 홀로 반성했다.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해. 민지의 식성은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대면했다. 친척들이 비난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이 지은은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외쳤다. 이 대치로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소아는 지은을 지지하며 함께라면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아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옛 친척이 찾아왔다. 돈 좀 줘. 친척의 요구는 소아를 괴롭혔다. 지은은 도왔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불렀다. 사회의 정체는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할까 고민했다. 변화를 위해 지은의 결정은 용감했다. 민지는 지은의 뉴스를 보고 후회했다. 그녀는 소아를 찾아갔다. 지은을 잘 부탁해. 민지의 말은 의외였다. 소아는 민지 씨도 행복하세요 라고 답했다. 이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엉켰다. 지은은 소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가족, 친구, 사회의 인정. 그 대가는 컸다. 민지는 해외로 떠났다. 새로운 시작. 민지의 선택은 자유였다. 지은과 소아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리만의 세상.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회사는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소아는 일하면서 지은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의 질문은 밤을 지새웠다. 지은의 회사는 결국 그녀를 압박해 사임하게 만들었다. 이미지가 중요해. 이사장의 말은 차가웠다. 지은은 모든 걸 잃었지만 소아가 있었다.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소아의 말은 지은을 일으켰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소아의 미술 재능과 지은의 비즈니스 감각이 결합되었다. 사업은 서서히 성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민지는 해외에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해. 민지의 편지는 지은을 울렸다. 소아는 용서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답했다. 고마워. 너도. 이 화해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리게 왔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 지은의 연설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소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버림받았지만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들의 여정은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어려웠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은 찾아갔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이 순간 용서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미안하다. 가족의 인정은 지은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소아의 친척들도 사라졌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가끔 과거를 돌아보았다. 민지를 잃은 대가가 컸어. 소아는 하지만 우리를 얻었잖아요 라고 위로했다. 이 사랑은 진실의 산물이었다. 민지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행복을 찾았다. 과거는 과거야. 민지의 성장이었다. 지은과 소아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이 축하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소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 덕분에 진실을 선택했어. 소아는 우리 함께라면 뭐든지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배신, 손실, 고통. 그럼에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사랑은 진실을 요구하지만 그 진실이 항상 옳은 선택일까? 이 선택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